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이 우세하던 총선 전국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상원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금 여권에서도 총선 전국의 흐름이 민주당 우세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뭔가 반전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만시지탄 아니냐 그런 생각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뭐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은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 했죠. 그걸 좀 미리 좀 조치를 했으면은 진짜 호미로 막을 걸 이젠 가래로 막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이종섭 대사가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습을 취했지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작용한 거다. 이거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특히 당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있는 전부 다 난리가 났죠. 후보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그 어떤 소신, 뭐 나쁜 말은 고집 이런 게 있었지만 어떤 전국을 바라보는 데서 워낙 많은 참모들이 이렇게 그 이구동성으로 뭐 저 TK 지역이나 좀 가만히 있을까? TK 쪽도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 그 사안에 중대함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응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부족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타이밍을 좀 더 우리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예 안 보내든지 그걸 좀 일찍 했으면은 국민들 마음의 상처를 좀 덜 주고 해결이 됐으면은 더 이게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전국이 빨리 형성되고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준 다음에 이런 일이 나오니까 조금 베개의 효과를 노렸다면 한 70, 80 정도의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아쉬운 면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이고 소통 부족이니 국민의 말을 갖다 못 들은 채 한다니 그런 말이 많이 나왔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죠. 그래도 국민의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마음은 좀 놓입니다.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김종필 총리가 있잖아. 국민은 호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이종섭 대사가 사퇴를 했다고 해서 무슨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고 지금 워낙 본인의 문제가 총선 전국의 최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그러나 공수처에서 빨리 조사를 해달라. 그동안 세 차례나 이렇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소환조사를 해달라. 근데 공수처도 이게 뭐 정치기관도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든지 그러면 출금을 진즉부터 해제를 하던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안 오고 뭉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옥상으로 만들어 놔갖고 은근히 민주당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민주당 편든 게 맞죠. 왜냐하면 처장하고 이용국 차장이 뭐 물러났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민변 출신이라든가 그런 민주당 쪽에 어떤 뭐 가깝다는 게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가 왜냐하면 보수나 이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통 법조인들 저를 포함해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어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은 아예 공수처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공수처에 간 변호사 출신 공수처 검사들은 대부분 뭐 성적 이런 걸로 안 돼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어이 공무원 이거 참 검사란 게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네. 특히 공수처는 뭐 고위공직자 수사하고 이러니까 아유 이런 좋은 기회 하면서 이 실력이 안 돼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자기하고 그 이념적 성향도 비슷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네. 공수처에 대거 간 거예요 그때. 그리고 검사하고 나오면은 예. 20억, 30억 이렇게 예, 나중에 또 떼돈을 벌어요. 뒤에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게 공수처에 간 검사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죠. 네. 이분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처장, 차장이 나왔음에도 역시 기구는 여전히 어떤 자기들은 정치적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또 수사기관이 정치적이 되면 큰일 나고요. 네.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면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어떤 타격을 줄 어떤 절차를 갖다가 절차를 자기들이 가지고 노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이종섭 이제 전 대사가 된 네. 거죠. 전 대사가 들어와가지고 수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준비 안 됐다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왜 그 출금을 그렇게 걸어놓고 네. 그다음 언론에 그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한다는 건 다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법무부에 이야기해야죠. 우리 곧 소환할 거니까 네. 출금 그 해제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뭐 법무부에서 그 통지를 해줬는지 아닌지 몰라도 공수처가 완전히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타난 지금 결과로 보면은 그렇게 이 국민의힘 총선 정부에 물 안 먹이겠다. 예. 그런 뭔가 딱 그러니까요. 함정을 파놓고 딱 걸려드니까 예. 잘 됐다. 예. 그래 갑자기 부랴부랴 우리가 수사하려고 그랬는데 법무부가 지 맘대로 출금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정도는 무능하고 지금까지 기소했는 게 손 검사입니까? 예. 그 한 사람 딱 그 뭐 유죄가 날지 지금 유죄가 나긴 난 같은데 1심에서 그것도 봐야 하는 거고요. 진짜 이게 돈만 200 몇 억인가 예산 쓰는 200억씩 연간 그러니까요. 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하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해야지 공수처를 다시 한번 검토할 건데 이건 공수처를 없애려도 예. 민주당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닌데. 이번에도 150석 못 얻으면은 예. 공수처는 계속 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아주 안 좋은 기관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종섭 대사가 이렇게 전격 사퇴를 하고 거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이렇게 작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예. 총선에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전격 사퇴가 이 민심을 반전시키는 큰 물꼬를 탔다. 이것만은 분명한 네. 것 같고요. 또 하나 남은 게 지금 의정 대란, 의정 갈등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아시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의사의 증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 거의 60, 70%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 의사의 증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정부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국민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2,000명을 증언한다는데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된 상태에서 꼭 올해 아니면은 2,000명 안 늘리면 안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으면서 여론조사가 반전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원칙은 있다 하더라도 양보를 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가 62%예요. 엄정하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33%다. 민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민심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지금은 총선 전국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은 한 명도 줄일 수 없고 다만 예산을 뭐 특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필수 의료의 지원을 더하고 뭐 이런 건데요.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어떤 태도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의사를 증언한 데 대해서는 뭐 일부 의사들 빼고는
뭐 양식 있는 의사 일부도 그렇고 뭐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고 찬성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고집이 세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그게 아까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네. 뭐 황상무 그 수석의 문제라든가 이게 전부 다 합쳐지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 아니냐. 네. 그 검찰총장하고 똑같다. 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 뭐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뭐 적어도 총리 한테 일단 맡겨놓고 대통령 가만히 있었어요. 뭐 그래도 지시 다 할 거 아닙니까? 내밀하게. 그런데 그걸로 문제가 막 발생하고 난리 나면은 대통령은 오히려 이거 좀 조정해 봅시다. 장관 너무 고집 세우지 말고 원만하게 타협합시다. 이게 뭐 대통령의 뜻이긴 하지만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워낙 아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아마 평소에 지론이 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가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나중에 말을 뒤집으려고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어렵지만 대통령이 그렇죠. 밑에 사람도 해버리면은 그 밑에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변경하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직사회의 그러니까요. 생리로 공무원들이 뭐 그래 할 리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소통 부재 이런 이미지를 크게 준 것이 이번 지금 총선 전국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처음에는 그 국민들이 지지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아유 역시 무섭다. 그 야당의 검찰 독재, 그다음 드라이브만 강력하게 거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오늘 총리도 만나고 그 의사 그 5대 병원장 만나고 하던데 좀 이것도 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총선 전까지 어떤 타협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쇼할 거다. 그 줄이는 거처럼 절침에 해놓고 야당은 무조건 안 될 때는 왜 정부가 저렇게 무는 거냐고 되면은 저거 약속대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늘 그래요. 그 말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수가 노련하게 그걸 던져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자기 말을 바꾸면 이재명 말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난처한 국민에 처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 말은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원칙대로 자기가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의사들도 우리 국민이고 이렇게 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그 10월 10일 전에 좀 큰 어떤 타협책이 나오면은 10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빨리 사전 투표 하기 전에 나와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떤 그 국면 전환을 이 부분에서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요한 국민의 미래입니다. 여기는 유성정당 비례대표. 거기 선대위원장도 뭔가 물밑에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정원은 절대 손댈 수 없다. 하지만 대화를 하는 데는 의제를 제안하면 안 돼요. 제안하면 안 돼요. 그거 얘기를 해야지 뭘 안 된다고 해놓고 그게 대화가 됩니까? 그게 기본인데 뭐 이 전공의들 징계 뭐 그걸 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건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 정원 문제죠. 그러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겉으로는 이렇게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다고 그래요. 들리는 이야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은 소식이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대로 곧 나온다 한다면은 이런 반전, 이런 물꼬를 그냥 확 트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꼬는 조그만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꽉 막고 있던 게 두 가지인데 그게 터지면은 물이 쫙 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앞서 뭐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의정 갈등 문제, 의정 대란도 어떻게 수습이 되면은 야당에서는 당연히 또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모습이다. 하는 또 하나 지금 이종섭
대사가 이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야당에서는 그 꼬리 자르기 아니냐, 몸통이 누구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예. 전날 결재한 것을 그 다음날 바꿨는데 그 바꾸게 된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해갖고 몸통 이제 물러나라고 하고 나올 가능. 예. 지금 뭐 조국은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있죠. 끝없이 지금 물고 죄가 안 되는 걸 고발해 놓고 예. 공수처는 죄가 안 되면 사실 공수처가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면 이 직권 남용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헌병 군수사단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권한이 없는 데예요.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전문 무죄 나왔잖아요. 예. 그게 법원 행정처럼 재판할 권한이 없는데 지시할 권한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한 걸 갖다가 그때 무리하게 직권 남용으로 이렇게 기소를 해야 전 무죄 받았는데 이종섭 장관 전 대사 전 장관도 있죠. 직권 남용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걸 무조건 공수처에 자기 편이니까 야당은 야당이 지난해 9월에 예. 가서 고발해 놓으니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 수사기관 그 우리나라 헌법기관 같으면 헌법기관도 아니네요. 그거는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9월에 했으면 벌써 끝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죄가 안 되면은 이거 수사할 것도 없어요. 네. 이거는 군수사단 없다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 안 된다 끝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자꾸 그냥 그 작년 9월부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총선 전까지 계속 우려 먹으려고 그랬는지 아마 그 이종섭 전 대사가 출국 안 했더라도 아마 공수처는 이 총선 바로 직전 이럴 때 소환할 겁니다. 그래 포토라인 세우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 최상병이죠. 최은순가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걸 하려 했는데 이제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사퇴하고 이제 하면서 그런 공수처의 의도가 만일 그런 의도였으면 의도가 무산된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니 이종섭 장관이 죄가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고. 근데 야당은 뭐든지 꼬투리 잡아갖고 총선 전국에서는 뭐 죄가 그렇죠. 되고 안 되고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만 잡아서 공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원효원의 부지깽이도 뭐 일 시킨다더니만.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겁니다. 시청자나 유권자님들이 그렇게 나올 걸 뻔하니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라 그런 뜻이고. 어쨌든 모든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처럼. 선거 판세가 야당 쪽으로 확 기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해찬이도 어제죠. 28일 날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 판세는 또 봐야 합니다. 그렇죠. 며칠 사이에 확 변합니다. 지켜봐야. 우리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할 때. 뭐 170석 한다는 사람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때 거기서는 제가 이거 몇 번 바뀔 수 있다 선거까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몇 번 바뀐다고 얘기했죠. 오르락 내리락. 다만 이제 그날 선거를 한다면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판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한 2주 사이에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한 1주 사이에 이제 거의 정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정 대란 이 문제도 너무 길게 끌 일은 빨리 아니다. 그렇게 같이 결론을 내리시도록 하시죠.